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한미반도체 오늘도 좀 조정세가 나오긴 했죠. 무려 장중에 5%까지도 빠졌다가 마이너스 4% 정도로 일단 종가 마감을 했는데, 그래서 주주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조정이 날 수 있다, 좀 이런 표현을 썼는데, 자, 주가라는 게 그렇죠. 오르면 오를수록 어느 순간에는 이 조정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그 조정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승, 지금의 수익을 또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, 이번 조정 역시도 좀 순간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 같이 견뎌보자는 의미에서 아래 댓글로 견뎌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이 아래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본론 들어갈게요. 자,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.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 물론 지금도 11선 위에 있긴 하지만 좀 더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.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차트의 흐름상 여기서는 바로 또 치고 가기보다는 한 템포 쉬고 나서 좀 따라온 이 추격 매수자들을 좀 덜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. 어제 반도체 부품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그림들을 보였지만 제가 왜 그 좋은 분위기에서 왜 이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좀 어제 영상 잠깐 복귀해 볼게요. 이렇게 한번 좀 빼주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나서 그렇다고 차트가 깨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자리가 나와주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죠. 약간 이런 거죠. 유지를 하던 이평선이 깨지면서 이 한 번에 이 매도가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또 급반등을 하고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른 추세를 보여주는, 좀 이 그림을 한 번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자, 마이크론 이야기를 해드렸죠. 근데 어제 깨질 거라 봤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밀렸습니다. 특히 미국장도 이 쌍고점 이후에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. 특히 이 미국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왔었던 이동평균선대를 지금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생명선 있죠. 그런 자리와 같은 거였습니다. 근데 그 자리를 살짝 깨주더라. 이 깨준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흐름인 거죠. 점점점 하방에 대한 어떤 압력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좀 앞전과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잠시만요.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자리들. 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이렇게 순풍 빠지는 좀 각도가 큰 하락 있죠. 이때와 이때보다는 좀 작을 수 있지만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다. 가장 최근에도 이 고점대에서 나왔던 이런 하락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또 그러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특히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부품주들 전부 제가 보는 그 과열밴드에 터치를 했다 표현을 했는데,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조정이 필요하다,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중심 기술주들이 전부 하락폭이 컸잖아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그대로 좀 전이가 되긴 할 거야, 전이가. 특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쪽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, 그건 오늘 시장의 어떤 이 수급만 보더라도 좀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8조 4천억을 샀죠.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도 1조 1천억을 샀습니다. 딱 보이는 게 이 코스피 코스닥의 대량 매수죠.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며칠 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. 개인들이 5조 5천억을 사니까 그 다음날 뭐가 나왔죠?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습니다. 물론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또 11%가 오르면서 엄청 고점을 쳤잖아요.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원래 이 고점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발생된다고 표현을 했죠. 꽉 찬 양봉. 그래야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. 전부 다 이 1차적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도 꽉 찬 양봉 뒤에 조정이 나왔고, 그리고 이 2차 상승에서도 꽉 찬 양봉 뒤에 조정.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보자고요. 이때 개인들이 샀는데, 자, 이날 개인들이 5조를 샀죠.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양봉으로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개파락이 약간 나온 거죠. 근데 이때는 8조를 넘게 산 거예요.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샛별령 패턴 있죠, 샛별령.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. 이 샛별령 패턴이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발생되면 전환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이런 고점권에서 발생이 되면 이 하락에 대한 전환 신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우리가 항상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이제 급매도라는 게 발생해요. 만약 오늘 미장이 하락을 해서,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하락을 해서, 이 연휴도 있잖아요, 연휴.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 개파락이 발생된다고 하면 또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또 우리 시장으로 올 겁니다. 이번 소나기가 좀 지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다시 저와 함께 같이 하신다고 하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조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맞아야지. 모르고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. 좀 알고 맞아야죠.
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. 자, 그럼 이 한미반도체 만약 조정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어디서 또 매수를 해가야 되는 거고, 이번 조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, 자, 알아보기 전에 이 지금까지 내용 잘 듣고 계신다면 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, 자,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볼 건데, 자,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는 제가 이 킴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? 이 차트 하나로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. 즉, 이 맥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구간,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매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, 자, 이번 조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? 깊게 발생할 수는 있다. 하지만 강반등은 나올 수 있다.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이제 좀 이때와 비슷하게 좀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좀 매도가 나올 때, 그때 이제 좀 다시 매수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17만 원 이하대 이런 구간대를 좀 노려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자, 가격적으로는 자, 보시면 직전 고점 있죠? 17만 원 라인대 월봉상에서 이 17만 원대 이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지금 이 5월봉이 조정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5월선 있죠? 5월선까지 밀려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17만 원 이하대가 온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지지점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된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해가는 거잖아요. 눌림목이 나올 때.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해가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W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지금 며칠째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시점은 언제 오냐도 궁금하실 건데, 자, 코스닥 차트도 한번 잠깐 같이 보자고요. 지금은 이 시장이 만드는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이 좀 잡힐 때, 그때 이제 이 매수에 대한 맥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겁니다. 우리가 이 코스닥도 이렇게 과거에 좀 터치했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도 업종을 잡아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밴드를 좀 기다려 본다라는 거죠. 이렇게 시장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종목을 사가면 그 수익에 대한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오늘 시간에 제가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,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들, 뭐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좀 전체적인 이 흐름을 제가 짚어드렸는데, 그런데 또 막상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든 부분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이 맥점이 오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이 사고 그리고 이 팔 때 문자를 가게끔 제가 이 설정을 해 둘 거거든요.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 따라 하셔도 좋고, 아시겠죠?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? 여기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. 제가 이 현재 같은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,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있죠? 이것만 한번 좀 보고 가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, 자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뭐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,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,
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
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한미반도체 좀 정리를 해봅시다. 지금 이 조정이 좀 깊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매도냐? 매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이 상승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지금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, 이번에 이 코스닥이 올라올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 있죠. 이런 애들은 이번 조정 후에도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쳐줄 겁니다.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 한미 반도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잘 이용해서 맥점을 또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. 이 밴드가 올라올 때, 그리고 말씀드린 이 코스닥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, 이럴 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맥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되는 정보 있죠.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이 눌림에서도 좋은 저점을 한번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